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학기 위기 상담을 맡은 장명수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학습을 나누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상담을 영어로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에는 발달적인 위기도 있고 또 급박하게 일어나는 삶의 다양한 위기들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하여 위기 상담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재로 수업 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기독교 위기 상담 스캇 플로이드가 지었고 황영아 씨가 번역했습니다. 기독교 위기 상담 그리심에서 출판한 책을 주 교재로 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전반적인 강의 내용을 준비해서 위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현대 사회와 위기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여러 가지 편리를 주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과학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 발달과 함께 세계화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국가나 사회처럼 온 나라는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기 쉬운 그런 현상입니다. 세계화를 통하여 저 아프리카의 문제가 결국은 유럽으로 이전되고 유럽의 문제가 아시아로 이전되고 아시아의 문제가 또 미국으로 전가되는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중국의 우한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파급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 나라의 위기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현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화의 문제가 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발전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사회 전반의 영역에 그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정보기술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폭력성, 잔인성이 사회 전반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보화가 낳은 여러 가지 인간의 위기를 정보화가 낳은 인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원화 문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고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화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모습과 우리 동료의 모습과 또 다른 그룹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발전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격차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을 때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불안과 위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특히 경제적인 불안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큰 스트레스로 또 여러 가지 위기 문제로 찾아옵니다. 한 나라의 경제 문제는 또 이웃 나라의 파급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경제가 오늘날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 충격적인 그런 위기가 개인과 또 가정 또 국가에게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장수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요즘에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대인들은 자기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지 않나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불안 문제가 한 개인에게 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또 가까운 어떤 분이 암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암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 또 개인에게도 충격적인 아픔이 있고 또 위기를 만나서 심리적으로 심히 불안해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적신호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불안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상기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자원들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불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겨울도 온난화로 인하여서 따뜻할 때가 참 많고 여름에도 비가 한번 오면 너무 과하게 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눈이 녹는다든지 얼음이 녹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구 전체에 불안을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불안들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정의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정신적인 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독신 가정, 나홀로 가정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0% 정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정이 대단히 위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된다든지 부부간의 어떤 이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과 가족 전체의 정신적인 불안과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불안 요인들이 개인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심취의 늪에 빠지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회는 또 새로운 발전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위기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광범위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일과 좋은 기회가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한자로
위기, 위태하다, 위험하다, 또 피해를 잡을 수가 있다,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뜻이 담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침체를 통하여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경우에 그분은 한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직장을 잃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의미에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안전을 해치기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위협적인 상황을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개인의 안전을 해치게 됩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의 어떤 충격,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을 분명히 가져오기 때문에 위기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가 개인 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위기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겁게 크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또 개인에 따라서 위기에 대한 평가, 위기에 대한 인식, 위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실패의 경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어떤 작은 위기들이 새로운 도전도 되고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위기를 쉽게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은 새로운 어떤 위기 사건을 만날 때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빠지고 장시간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중대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개인적인, 내적인,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의미 가운데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정서적으로도 별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특별한 반응을 갖지 않고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닌 작은 경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위기라고 말한다면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충격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고 그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욥은 어느 날 자식이 갑자기 죽고 재산이 탕진이 되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그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많이 한탄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깊은 절망 속에 며칠 동안 금식하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 곤궁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결국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가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죠. 누구나 이런 위기 앞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위기의 요인이라고 할까요? 위기의 요인은 첫 번째로 삶의 중요한 위치는 사람을 상실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형제, 누군가를 상실했을 때, 그런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종종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빼앗기거나 위축당하거나 원치 않는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갑자기 나의 지위를 빼앗겼을 때, 원치 않게 나의 중요한 역할이나 신분이 상실되거나 빼앗겼을 때 누구나 깊은 상처와 자존감의 상실, 또 위축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변화를 겪게 되면은 인간은 혼란을 겪고 중심축이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새로운 상황과 직면하거나 맞서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고 다 위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아주 싫어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 어렵게 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난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몰이라는 학자는 삼각형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기 전에 안정된 상태의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별다른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역삼각형 상태가 되면서 정신건강이 불량하고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기의 특성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나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상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몸도 위축되고 정서적으로도 어떤 실망감, 우울감, 불안감, 다양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죠. 대인관계도 위축이 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누구나 큰 위협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위기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위기가 나에게 얼마만큼 주관적으로 충격적으로 불안하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일로 다가오는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특성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크게 경험하는 사람,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정신적인 장애의 표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육체적인 큰 사건을 겪으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느껴야 할 위기를 만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놀라움과 두려움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초래하는 것들은 외적으로
촉발적이고 정서적으로 위험하여 거의 우발적이고 서로 상호 관계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뭐 갑자기 촉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고가 준비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촉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주 우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드는 외적인 요인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서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체험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정서적 위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은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결정하게 된다. 정서적인 어떤 반응, 주관적인 평가나 반응, 또 인식은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우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발생과 그 관계에 대해서 개인이 그 위기에 대하여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하여 평가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기의 대응 방법이 많고 다양할수록 위기 경험 가능성은 적어지고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한다면 위기를 만나도 해결책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로 나가지 않고 금방 해결이 되고 또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어떤 느낌,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태를 보다 위협적이라고 평가할수록 대응책은 더 원시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사태를 위협적이라고 볼수록 내가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원시적이고 부정적이고 별로 없다는 것이죠.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위기 해결 과정은 더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해결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위기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성공 경험이 해결해 보았던 과거의 성공 경험이 어떤 새로운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열 번째로 사람의 정서적, 육체적, 지적 생활에만 격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의미에도 혼란을 야기한다. 위기가 우리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인 그런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또 세계관, 그 인생의 의미에도 혼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큰 위기는 자기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되고 또 심지어 신앙 또는 종교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주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고 큰 것일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로 외부 환경이 위기를 지속시키는 요인일 경우가 흔하다. 환경이 나에게 지지적이고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일수록 위기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는 오래 지탱되고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12번째로 적극적인 대인관계가 적절한 위기 해결을 촉진시킨다. 그렇습니다.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좋을수록 나에게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 위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 먼저 이렇게 위기에 대한 특성, 위기의 의미, 또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위기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가 서로 사이버를 통해서 토의하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